안녕하십니까. 예, 따끈따끈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주시는 우리 결의울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님 모셨습니다. 금강마을 펜션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특종을 가져오셨다고요? 예. 특종이 될까요? 예, 뭐예요? 예, 지금 아까 전번 주가 되겠죠. 약간 21일자 수요일자로 이제 인민보안부 포고령이 전국에 발령이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이죠. 전화통화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통화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전화에 대한 이게 불법 전화에 대한 이제 뭐 이거 숙청 이 단속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포고문의 이제 기본 내용은 그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엄중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그 내용인데요. 예. 그게 기본 그 내용 중점 내용을 보면 첫째로 개인들끼리 거래하던 금융 거래를 국가기관에 위탁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풀어서 말하면요, 이게 모든 이 북한에는 국가 운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 운행에 우선 수장들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아까 일명 돈주들이요. 그러니까 돈주들끼리 금융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박사님이 이제 평양에 자기 이모한테 돈을 송금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하고 통화 가능한 국경 연선의 대방을 불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해산을 찾아가지고 해산 이제 대방한테 돈을 전달을 하면 해산 사람은 평양에 있는 자기 금융 거래인에게 전화를 해요. 내게 돈 도착을 했으니까 돈 줘라. 다음은 100만 원에서 95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송금 수수료는 5%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북한까지의 송금 수수료는 30%고 이건 이미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이 금융거래가 활성화됐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이 네트워크처럼 돼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들도 뭐 자식 집에 이제 가는데 돈을 안 차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뭐 하도 이제 뭐 이게 돈이 가치가 없다 하니까 이게 뭐 돈들이 좀 크면은 그거를 차라리 이제 이 돈순의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이거 해주에 있는 둘째 딸년 집에 가겠는데 이거 돈 좀 보내달라 그러면 엄마 이거 수수료 좀 있어. 이거 나간다 하고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요. 그러면은 고객가 오고 둘째 딸 보고 전화만 해주는 거죠. 야, 나 그게 돈 부채수니까 하고 알아서 그 어느 집에 가서 찾아라. 그다음에 찾았다 전화를 받으면은 그러면 그저 빈몸으로 헐갑보네. 너무 이제 강도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워낙 이제 돈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일단 이제 이렇게 돼서 전달된 이 돈들을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자금이 운송이 되잖아요. 자금 운송도 이 금융 네트워크를 맺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 이제 뭐 이 호위병들 이게 딱 매사가지고 승용차라든가 이제 뭐 특별열차 뭐 그런 데를 해가지고 이제 운송을 하는 거죠. 다 이 돈이 많은 양반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금융 거래가 이제는 이 뿌리에 내렸어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무조건 이제 이 불법으로 자금 이제 송달을 했다던가 이렇게 국가 운행기관에 위탁 없이 했다고 하면 전량 몰수. 그러면 움직이지 않겠죠. 다 돈 갖고 가만히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담은 국가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이탁을 하면 거기서 또 만약에 해산운행에 가져갑니다. 나 이거 해주에 보내야 되겠는데 자 거기다 위탁을 하면
해주은행에다가 이제 해서 해주은행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수수료가 뭐 개인이나 이제 국가나 비슷하대요. 국가가 조금 높다나가 봐요. 그런데 국가가 더 비싸요? 예, 비싸. 원래 국가는 더 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비싼데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은 일단은 해주은행에 돈이 없다라고 안 준단 이게 말이에요. 몇 달 뭐 1년 지나고 안 이러니까 그래서 신용이 확 바닥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기관이라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우리 금융은 무슨 신용인데 신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첫째로 이 개인들이 움직이는 이런 이 돈의 유통을 국가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자금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거기 가장 이제 목적이고요. 대부분 예전에도 이 개인들이 왜 거래를 안 했는가 하면 이게 뭐 아니 그 개인 돈인데 국가에서 제멋대로 막 뭐 우리가 무슨 할부를 뭐 쌌습니까? 뭐 돈을 이렇게 꼭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게 통돈을 뭐 쓰려고 집을 싸든 뭐 수리를 하면 이게 통돈을 써야 되는데 국가에서 얼마 나오면 조금씩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거래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금융거래를 일체 뭐한다 하고 이게 법원에 직시가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차판 장사, 무대기 장사.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대꼬들이 이게 돈주들이 다 대부분 이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시장에다가 뭐 일자별로 해서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차판들이 장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대기 장사라고 이런 이제 대거리죠. 대거리. 예. 그래서 이 그 대거리 행위를 뭐한다. 이것도 국가의 상업망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 국가의 상업망이 돌아가야지. 그렇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폭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차판하고 이제 무대기 장사 그거 하고, 그 다음엔 이제 세 번째가 그 이 시장에 나가서 그 중간상들 있잖아요. 중간상에. 네, 그러니까 시장에 누가 들어놓은 사람을 거기에는 이 대꼬하죠. 근데 와 이게 그룹이 돼 있어 가지고 완전히 폭력 집단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내가 일단 너무 이 가정적으로 너무 이게 빈곤해서 아쉽지만 자전거를 팔려 나갔어. 나가는데 서 있질 못하게 해요, 시장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아이야 거기서는 압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제 판매가에 정말 뭐 이 절반도 안 되는 그 가격에 뺏기고 오는 일이 많아요. 여기를 말하면 그 노점상들 하는 그 깡패들하고 비슷한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는 이게 이 중간 거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제 그 자전거 판매 상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게 중간 거래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이제 뭐 못한다, 이제 그거죠. 그리고 이게 뭐 이제 개인들이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일단 차량 서비스. 차량 서비스.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참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도 말입니다. 자기가 택시업을 하려고 하면 충진에 있는 사람들도 택시를 일단 자기가 국가에서 원래 거기에는 사교육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택시를 공급을 해주고 택시기사가 운전을 해서 거기에서 몇 프로는 자기 생활비를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뭐 택시 업계도 지금 생기고 일단 이제 서비스 차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뭐 대형 버스도 이제 개인이 싸가지고 충진 버스 앞에다가 적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국가기관에 재산 등록을 해놓고는 자기가 운영을 하고 너 다음은 한 달에 액상객을 얼마 해라, 뭐 20만 해라. 그러면은 솔직히 한 탕만 뛰면 20만 나오거든요. 그것만 제때려 놓고는 다 자기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결국 돈주가 된 거죠. 수산업도 지금 200마력까지 이 개인들이 싸가지고 뭐 김책시설연합교육소라든가 뭐 이게 성진조선소 이런 데다가 막 배를 맡겨요. 네. 그 저걸 그렇게 걸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온 게 차량 서비스를 하는 이런 이제 개인들에 대해서 엄중 규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이제 일단 특수기관, 거기에 군부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보안부에서 군부기관 포함 특수기관을 딱 찍었대요. 그러니까 군부에다가 그 차 등록만을 하고 서비스를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민사면은 보안부에서 친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게 이 뭐 단기간이든 모든 기간에다가 그 차를 등재만 해놓고 재산 등록만 해놓고 개인이 이제 그 장사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현상을 없앤다. 그래서 일체 국가기관에 등재됐던 이런 차량들의 지금 인민보안부에서 재등록 사업을 진행을 하며 재등록 허가가 된 그런 차량 외에는 일체 이동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요? 딱 스톱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본 목적은 연료 사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일단 이 서비스차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생명처럼 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들 거 무산강산도 이 무산을 와야 그지 이잡도 하면서 두쨌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감추든 개인들도 이게 자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안 내놓거든요. 죽어도 안 뺏기죠. 그러니까 이게 포고문으로 해서 일단 도로 차단을 해버리면 차량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소장됐던 자기네가 뭐 이제 이 원래 감춰뒀던 기름도 아마 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일체 국가기관에서 새로 통행증이 발급된 차량들만 이동 가능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이동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언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인민보안부는 3월에 들어와서 지금 이 불법 핸드폰을 통한 지금 해외 적선 연결, 그리고 이 자금선 이거 사단할 때 대한 김정은의 그런 지시를 받고 지금 대량 검거에 나섰거든요. 사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이게 전화 통화가 제일 그래도 무난하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그 지역이 해산하고 그리고 무산 해령 그쪽에 그쪽이가 사실 야내 27국 그 전파탄지국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보이부의 이 단속에 비해서 거의 다가 지금 이 핸드폰이 다 보이부 수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해산에서는 현재 뭐 집계된 게 한 40여 명이 잡혔대요. 핸드폰을 뺏기고 무산에서는 7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산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해산 정도는 이제 그런 대깜파니아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세 자릿수는 넘을 거예요. 100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뭐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가 맹렬하게 어떤 이제 개인들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지금 국가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금융거래망이라든가 그리고 시장거래망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다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위험성 때문인지 아니면 국가 자금 유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강력 드랍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혹시 뭐 남북관계라든가 미국 그 정상회담 또 김정은이가 지금 중국을 갔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2002년도인가에 영천 폭파 네.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중국 핸드폰과 거기서 이제 최종 영천 폭파 사고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 핸드폰을 가지고 한국의 그런 이제 정보기관과 이런 불순 세력의 결합이 돼서 이 작전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행을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뭐라는 거죠. 분명 그쪽도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세력, 그러니까 그 반독재 세력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수시로 한국이나 중국인들하고 거래를 한 사람들은 이제 세뇌 권례에서는 많이 벗어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북한 정부에서는 정말로 위험 불순분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게 공손이라는 게 북한은 정말로 이 국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말 강력한 이런 이 선을 북한에 가지고 있었는데도 만약에 이제 해령에 김정일이 왔다 하면은 완 날에 알았어요.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네들도 이런 보안이 이제 강력한데 지금은 말입니다. 이게 핸드폰들이 너무나도 발달이 돼서 특히나 북한 국내의 오라스콤 회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핸드폰들이 있기 때문에 평양에서 바로 무산에 있는 자기 동생한테 야, 특별 열차 이제 떠났다. 무산 방향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는 뭐 이제 뭐 평양, 무산 뭐 이런 다 자기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산에서 바로 알고 무산으로 오는 것 같다 하면은 타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통신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면서 특히나 국경 외에 나가는 통신에 관한 거는 정말로 위험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뭐 북미 정상 그리고 이제 뭐 남북 정상 이걸 하면서 어떤 내부의 북한식으로 말하면 내부의 어떤 이제 반동 세력과 이제 외부의 세력이 그 외부 세력이 뭐 자기네 수뇌부를 얻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의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그 미국의 어떤 그 대북 제재 압박에 대항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 북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 북미 정상은 한다는 얘기는 제가 다 알았어요. 아는데 특히나 기대를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세뇌를 잘 시켰는지 그렇대요. 뭐 아니 포기할 건 아니지 않냐고. 뭐 이게 야 거기 뭐 마주 앉아 봤댔자. 미국도 뭐 핵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 보고 분명히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이건 가닿지도 않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이 반대쪽이지만은 생각은 직선인 거죠. 안 된다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김씨 왕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지만 북한에 세뇌된 인민은 핵으로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 핵에 대한 자존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을 포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바보지. 만약 정은이가 그거를 했다라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모욕이고 이건 우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허리 떨어져라면 그걸 다 거기다 빗댔는데 아니 그거를 전제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포고문에 반영된 내용이 세 가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첫 번째 금융거래를 그렇죠. 차단한다. 네, 두 번째
예, 차판들이 그 무더기 장사, 무더기 장사, 큰 장사꾼들, 이런 그 뭐다 큰 장사 뭐한다. 뭐한다. 그다음에 중간 상인들을.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국가 재산으로 둥재된 일명 그 개인 이 재산들에 대한 재등록 및 이런 그걸 한다. 서비스 중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움직이는 모든 이제 운송기재, 그다음에 수송기재, 그리고 수산 이제 뭐 어선 100% 다 포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재산을 동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 재산 동결, 예.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대한 그 지금 아주 최강력 그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보이부 쪽에서 지금. 보이부 쪽. 그럼 포고문에 포고문에는 핸드폰에 된 건 안 나왔고요. 이제 일단 개인들이 지금 그 하는 이런 약간 비사회주의로 야내는 그저 이게 몰아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상행위에 대한 이 아주 단속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중간 상인들도 없애고 중간 이제 그래 그거 없애고 큰 장사 없애고 개인 재산을 이제 몰수해서 국가에서 다 하겠다.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게 개인들이 국가 기관에다가 위탁만을 하고 이게 둥재만을 해놓고는 전혀 이 자기 돈벌이를 한다는 그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못하고 국가에 둥재됐으면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 실제 그 차 가지고 10만원 벌었는데 너 만원 가져야 하면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바뀌면 만일 화폐 교환을 화폐 개혁 같은 걸 할 조짐은 없나요? 지금 화폐 개혁보다도 여기 우리 한국에서 국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팔고 있나요? 아니 그거를 지금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났어요? 이제 그 채권 발행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국가 은행들에서 그러니까 적금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금에 시킨 사람들한테 사업 그 설명회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만 원권 이상부터 그 설명회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발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들은 은행에 들어온 개인들의 돈을 돌려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채권으로 유도를 해서 채권을 주고 그 돈을 이제 국가에서 돌려 막는 거지. 막는 데 쓰자고. 예전에도 뭐 박사님 거기 계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채권 돌렸어요. 저도 했죠. 깡짜로 국채를 발행했죠. 강매를 월급 대신 그걸 말하는데 그 종이장이잖아요. 종이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 은행들에서 설명을 하는데 아야 마이런 안 듣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는 한번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채가 이제 또 나오면은 실제 이게 좀 힘든 게 자 우리가 89 고급 영주공이라 그래야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면 쌀 2kg. 지금은 뭐 2kg도 못 사겠네. 그렇죠. 뭐 7,000원 거의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12,000원을 타는데 그 12,000원 6개월로 모아봐야 이 5만원권 되는 그 정도 채권이 하나 이제 쌀 건데 그 6개월을 동결 못 시키거든 월급을.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장사꾼들이나 이제 좀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국가은행에 그래도 일반의 적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상대로 하는데 일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말하자면 주민 동향을 파악을 하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국채가 발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쭉 흘러온 것들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화폐 개혁이 됐든 국채 발행이 됐든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까 그 돈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돈주의 대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차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듣기로는 고위층 자녀들 중에 돈주가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끼거나 아니면
직접 거의 간부인 경우에 그 가족들이 주로 돈을 많이 모아서 돈주 그렇죠.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돈주에 대한 이렇게 탄압, 단속이 심해지면 그 엘리트 중에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부들 자녀 같은 거는 외화벌이 회사를 하나 자기가 이제 딱 맡으면은 거기서는 오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와쿠를 따거든요. 와쿠, 그러니까 네. 병강부역 와쿠를 따면은 그 와쿠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내가 만불에 줄게 하면은 뭐 내가 이제 청진에 있는 놈인데 나는 일단 돈은 있다 이거요. 돈은 있는데 권력이 없어가지고 이 와크 따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네. 간부 자녀를 사장으로 만들고 자기는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익을 절반으로 나눠먹고 하니까 이 안에는 이 권력형 간부들의 자녀들은 돈 없이 돈을 잃고는 이게 완전히 이게 뭐 맞는 그런 이게 네, 그렇죠. 뭘 나오나 뚝딱이나 같죠. 그러니까 얘들은 국회에서 돈을 많이 몰았는데 간부들이 그래도 이게 좀 파워 있는 간부들은 이런 조치에 동참을 하고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 절대 국내 화폐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안 했으면 하고 다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소식은 없으십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유념하셔야 되는 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장밋빛 그 환상에 젖어 있는데 그 북한에서 일어나는 재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이제는 도저히 국정을 운영해 나갈 그 어떤 명분도 능력도 다 상실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어려울 때마다 잘하는 게 포고문 발령이거든요. 전국에 포고문을 보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총살, 어떻게 하면 사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데, 김정은의 마지막 길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